안녕하세요. 재산보험 기출문제 풀이 손해사정사 이상호입니다. 문제 1 보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대해 묻는 문제입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의 입원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4점. 일반적인 입원과 통원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입원은 의료기관에 입실을 하여, 통원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치료에 전념하는 것인데요. 실손의료보험은 한 가지가 다릅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부침일 용어의 정의 보겠습니다. 6시간 이상의 조건이 붙습니다. 출제자께서 1번 문제로 실손의료보험 입원의 6시간을 출제한 상징성을 보겠습니다. 대법원 백내장 6시간 입원이 쟁점이라는 기사입니다. 보험사가 지급 기준을 강화하자 백내장 수술이 급감했다는 기사입니다. 양한 1,000만원 상당의 실손보험 청구 1번 문제로 출제할 만합니다. 2번 보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17조 청약어 철회에서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데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계약에 대한 약관 내용을 쓰시오. 6점. 제가 지인께 부탁했더니 여러 학원 가다반을 보내주셨습니다. 가다반들은 대부분 계약을 4개로 정리했는데요. 진단계약, 90일 계약, 전문금융소비자, 그리고 30일 계약입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청약어 철회 보겠습니다. 4개의 계약, 진단계약, 90일 계약, 전문금융소비자, 그리고 30일이 초과된 계약 4가지입니다. 우리 문제에서 지금 묻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청약어 철회 보겠습니다. 표준약관 그대로인데요. 진단계약, 90일 계약, 전문금융소비자 3개로 되어 있고요. 30일이 지나면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15일과 30일은 기간의 제한이고요.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계약의 유형은 3개로 정리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이번 계약 유형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고 2014년 기출에 출제된 리바이벌 문제입니다. 1번 문항에서 청약 철회 기간과 제한하는 계약 유형을 나누어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다반이 4개냐 3개냐 따지기보다는 2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와 약관 조문입니다. 문제 2 보겠습니다. 장애분류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대해 빈칸 넣기 문제입니다. 눈의 장애는 1년입니다. 코의 장애는 6개월인데요. 우리 장애보험금 기출문제에서 코가 나오면 후각의 완전 손실 혹은 기능 감퇴 이렇게 출제될 수 있으니까 시험장에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귀의 장애는 1년입니다. 정신장애는 중요하니까 1년과 6개월을 합친 18개월이고요. 치매도 정신장애만큼 중요하니까 똑같이 1년 더하기 6개월 18개월입니다.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보험 나이를 묻는 문제입니다. 피보험자가 보험을 가입하면서 실제 생일과 다르게 차고 기재했고 이를 정정했다는 내용입니다. 보험료는 18세 기준 18만원으로 매년 만원씩 증가하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약 체결 2022년 7월 10, 실제 생일 2001년 1월 1일. 근데 착오로 한 살 더 많게 한 거죠. 2000년 1월 1일. 자, 정정일은 2020년 7월 20.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열흘 뒤.
보험 나이 계산 방법과 23조 1항 단서 조항의 예외 적용에 대하여 쓰라고 하는데요. 시험장에서 23조 1항의 단서 조항이 뭔지 몰라서 당황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단서 조항인 제21조는 계약의 무효인데요. 1항은 타인의 서면 동의, 2항은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그리고 제3항은 계약 체결 당시 나이 미들이나 초과. 답안 보겠습니다. 저는 목차는 문제에서 찾습니다. 우리 문제에서 계산 방법과 예외 규정을 묻고 있으니까 1. 계산 방법, 2. 예외 규정입니다. 답안은 키워드로 보겠습니다. 계산 방법, 보험 나이는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 계약 해당일에 한 살씩 먹는 겁니다. 예외 적용, 만 15세 미만자 등의 내 사망, 보험금 지급서라는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두 번째 문제 봅니다. 위 사례에서 실제 연령으로 정정된 김철수의 보험 나이와 변경 후 월 보험료를 쓰시오. 계약일로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답안과 정정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답안 두 가지입니다. 근데 두 날의 차이가 열흘이라서 실제 나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만일 지문에서 정정하러 온 날이 3년 후라면 완전히 달라지겠죠. 우리는 시험 합격이 목표니까 시험 준비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정일은 차액을 정산할 때 쓰고요. 보험 나이는 당연히 계약일, 정정할 때도 계약일입니다. 답안 보겠습니다. 계약일에서 실제 나이를 빼면 22세입니다. 계산 문제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지만 꼭 손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변경 후 월 보험료는 22세에 22만 원입니다. 1번, 2번, 3번 문제는 표준여건을 그대로 묻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시험 끝날 때까지만 이동하는 자투리 시간에 표준여건을 조문 그대로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4 보겠습니다. 암보험에 가입했고 계약사항의 가입 담보에 따라 일반 암 등 가입 금액을 제시하면서 조직검사 결과지로 검사 의뢰일과 보고 일자 등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조직검사 결과를 영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서남종이고 종양의 범위는 점막 하층이다. 일반 암 등에 대한 약관의 정의를 제시합니다. 문제는 조직검사 결과지의 여러 일자 중 암 진단 확정 일자와 암의 종류에 따른 지급보험금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4번은 전형적인 실무 문제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서류가 접수되면 지급 심사 담당자가 정해지고 담당자는 계약상 확인하고 진단서 등 검토해서 약관 규정에 따라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답안 보겠습니다. 암 진단 확정 일자는 보고 일자인데요. 암 진단 확정 일자를 보고 일자로 하는 것은 약관에 나오지 않습니다. 판례로 정해진 것인데요. 혹시 이 문제를 보고 앞으로 재산보험도 판례도 공부해야 할까? 생각하는 분 계실 수 있는데요. 저도 힘들게 시험 공부했고 판례라면 보험금 소송하면서 누구보다 많이 봤는데요. 판례보다는 금융감독원 자료를 추천드립니다. 금융 꿀팁 200선인데요.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이 있어요. 암의 진단 시점은 진단서 발급이 아닌 조직검사 결과 보고일인데 이는 법원 판례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소개만 드리고 말면 시험 공부하기도 바쁜데 언제 200개를 찾아보시겠어요. 제가 블로그에 금융 꿀팁 200선 중에서 재산보험 시험과 관련된 보도 자료만 모아서 올렸습니다. 추려보니까 10개 정도 되니까 꼭 참고하셔서 관련 조항은 공부하실 때 힘줘서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답안 보겠습니다. 답안을 하나로 쭉 쓰기보다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금액과
판단 근거로 나누어서 작성했습니다. 문제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실손 의료비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일자별 치료 내용과 의료비 청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준비할 때 어려운 점이 어디서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이걸 모르니까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부터 정말 저 구석에 있는 문제까지 봐야 하잖아요. 재산보험은 상대적이지만 어디서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치료 내용과 의료비를 주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치료 내용과 의료비를 주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치료 내용과 의료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만 보겠습니다. 문제 6번 보겠습니다. 계약사항을 주고 있고요. 진단 및 치료 내용입니다. 1번부터 6번 항까지 있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진단, 수술, 입원 급여금을 각 항목별로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눈으로 말고 손으로 풀어보시고요. 이 영상에서는 답안 작성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문제에서 진단, 수술, 입원 급여금을 항목별로 구하라고 했다면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항목별로 작성한 답안입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악성 신생물임에도 C코드 외에 D코드에 해당하는 상병 코드를 기술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2009년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2008년 KCD 개정된 악성 신생물을 쓰는 문제인데요. 행동양식 분류 번호와 상병 코드입니다. 답안입니다. 2009년에는 질병명과 코드를 다 쓰라고 했어요. 그럼 둘 다 써야겠죠. 근데 2022년에는 문제를 잘 보시면 질병명 또는 분류 번호를 쓰라고 했으니까 내가 쓰기 쉬운 한 가지만 쓰셔도 됩니다. 문제를 잘 읽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도 시험 공부할 때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45, 46, 47, 13, 45 이거는 쉬운데 병명을 쓰라고 하니까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진골만, 봉골만.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은 장애 문제인데요. 실손과 더불어 재산보험에서 매년 고정 출연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도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사항 주고 사고 내용을 주는데요. 2022년에는 1차 사고와 2차 사고를 주었어요. 1차 사고와 2차 사고 두 개를 주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장애물 뿐만 아니라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동일 부위까지 따져봐야 해서 더 어렵잖아요. 1번은 15점, 2번은 10점 배점으로 장애에서만 아까 빈칸 넣기 약술 10점, 계산 25점으로 비중이 높았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제가 공부했던 방법을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큰 개념부터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4조 장애분류표 총칙 이걸 먼저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13개 신체부 있잖아요. 거기서 학원 교수님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특이사항 꼭 외우는 겁니다. 가령 눈 조절력, 그럼 50세 이상은 면책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5%, 10%, 15%, 25% 이거 외우는데 진짜 방법이 없더라고요. 외우고 문제 풀고 또 틀린 거 외우고 이걸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무한반복하는 겁니다. 장애보험금과 실손 계산은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 부분 점수 확보하는 것이 재산보험 고득점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담아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